안녕하세요. 마인드학터입니다. 헤어지는 커플의 가장 많은 이유 3가지가 나온 보고가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결과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애인이 안 보이면 불안한가요? 또 상처를 받을까 두려운가요? 애인이 달아난다면 당신의 집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사색하고 혼자 놀기를 즐기도록 노력하세요. 혼자 있어도 좋고 같이 있으면 더 좋다면 건강한 연인입니다. 자신의 인연에 최선을 다하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면 사랑이 아닌 다른 관계에서도 성공하더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하며 한국의 소멸을 경고했습니다. 현재의 5천만 인구가 3세대 안에 300만 아래로 줄어들면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한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고민입니다. 더구나 이혼율이 떨어지지 않고 재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조사 통계에서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19만 쌍이 결혼했습니다. 조결혼율 3.7로 즉 인구 1000명당 3.7명이 결혼한 것입니다. 2022 9만 3천 쌍이 이혼했습니다. 조이혼율은 1.8이었죠. 해석은 다를 수 있겠으나 얼추 반이 이혼을 하는군요. 요즘의 가족 풍속들은 부모와 결혼 정년기가 지난 아들, 이혼 후 친정에 돌아온 딸과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이죠. 푸망에서 한국인 평균 연애 테스트란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 자신의 연애를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과 비교하여 결과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평균 연애 기간은 11개월 22일로서 1년도 안 되는군요. 평균 연애 횟수는 4.5회. 대학생 평균 연애 기간이 100일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소셜 데이트 업체 정오의 데이트에서 20, 30대 미혼 남녀 3.5만 명에게 설문한 결과 가장 오래 연애한 기간을 물었을 때 1년 미만이 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년에서 3년 미만이 32%였습니다. 길게 연애하지 못하는 청년들입니다. 연애하더라도 갈등 해결을 못해 툭하면 리셋 버튼을 누르고 헤어지니 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애의 고수는 많이 해보았다며 만난 이성의 수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사귄 사람일 것입니다. 헤어지는 커플의 가장 많은 이유 3가지가 나온 보고가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결과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남친이 한결같지 않다. 사랑이 변했다. 고하는 것이 이별의 이유였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너무 오버하는 애정의 콩깍지 기간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평균 애정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변했다고 공격하면 서로 지치며 갈등하다 헤어지는 것이죠. 나 표현법으로 구체적으로 그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서 배려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어 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상대를 배신자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변했다는 말을 듣는다면 자신의 문제를 점검해 봅시다. 이제 내 거라고 여겨지며 열정과 긴장이 풀어진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증 나서 다른 연애를 시작해도 곧 다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성은 양파 껍질처럼 깊이 사귀면 또 다른 매력이 보입니다. 남자들은 깊은 관계라고 하면 한 가지만 생각하죠. 깊은 대화를 통해 다양한 매력을 찾는 탐구 생활이 당신의 긴 연애를 위해 필요합니다. 연인이 취업하고 나서 변했다며 이전만큼 챙겨주지 않고 정성이 줄었다며 이별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백수 때보다 직장인이 되어 물리적 시간이 줄었다고, 정성까지 줄었다고 확신하지는 말자고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계의 유연성을 노력해야 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경직된 상태가 아닌지 점검해 보자고요. 자신이 바라던 취업 이후에 바쁘니 이해해 주겠지라 여기지 맙시다. 연인 관계에서도 자존감을 배려해 주지 않으면 헤어지게 됩니다. 하루 한 번에 배려 있는 말로 상대가 자격지심을 가지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애를 써봅시다. 세 번째로 자신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편한 성격인데 연인이 너무 간섭하고 구속히니 질식할 것 같다며 서로 맞지 않다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대의 관심을 구속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 관심이 너무 소중했지 않습니까? 상대가 사랑이 식었다고 오해하지 않게 서서히 천천히 거리를 두세요. 사랑하지만 성격에 따라 서로 편한 거리가 다를 수 있음을 납득시키면서 말입니다. 애인이 안 보이면 불안한가요? 또 상처를 받을까 두려운가요? 애인이 달아난다면 당신의 집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사색하고 혼자 놀기를 즐기도록 노력하세요. 혼자 있어도 좋고 같이 있으면 더 좋다면 건강한 연인입니다. 연애가 이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혼은 물론 재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서 사회 경제적 요인은 이미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높은 집값과 물가 때문에 둘이서 열심히 벌어도 혼자 사는 만큼의 삶의 질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심리적 요인을 말해 보고자 합니다. 즉,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혼과 재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평생의 짝인지 그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헤어진 아들, 딸에게 그 부모는 너의 연분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과연 선택이 잘못된 것이고 아닌 짝을 만났던 것일까요? 수십 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으로 학대받아온 여성에게는 이혼을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달리 말하고 싶어요. 천생연분이란 없습니다. 얼마 전 친구 아들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갔습니다. 놀란 것은 그 해맑고 귀여운 신랑 신부가 대학 커플로 시작해서 11년간 연애 후에 결혼에 이른 것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이들은 뜨거웠고 또 전쟁하며 콩깍지는 이미 벗겨지고 서로의 온 마음을 겪은 연애의 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이젠 더불어 살기의 고수이죠.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아궁이에 꺼지지 않는 불씨로서 서로를 온유하게 데우는 사랑이 된 것 같아요. 전생연분은 없고 운명 같은 사랑이란 없습니다. 인연은 있고 연모도를 가꿀 갈등 해결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연을 소중히 관리하다가 은혼식 즈음에 같이 늙어온 서로의 배우자를 신뢰와 친애의 시선으로 보면서 우리 사랑은 운명 같았다라고 한다면 참 아름다운 동행인 것이죠. 사랑의 힘은 열정의 크기가 아니라 성실하게 씁쓸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계 유지 능력일 것입니다. 달달할 때는 온갖 미사여구와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당연히 겪게 되는 쓰디쓴 갈등이 다음 차례로 오면 서로 자신이 더 힘들다고 원망하고 사람이 달라졌다며 비난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은 하다가 많은 것이 요즘 세태인 것 같아요.
오래 아름답게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20대, 30대 젊은이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취업이 어렵고 최저 생계조차 벗어나는 것이 더 힘든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꺼워진 노년기 세대를 짊어져야 하는 이 고단한 신세여서 참 안쓰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두 이제 버겁다고 혼자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1인 세대가 더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욜로 라이프는 관계를 밀어내고 나 홀로 은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비우라고 하지만 공허한 마음은 비워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친구의 우정과 애인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과 갈등 해결 능력이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것은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시련을 극복하고 결혼의 빵빠레를 울리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라는 말은 소설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빵빠레 이후에 진짜 삶이 시작되죠. 그죠? 반짝 효과의 외모보다는 현실의 갈등을 하나씩 잘 풀어나가는 성실한 태도가 결혼 생활의 보증수표입니다. 자신의 인연에 최선을 다하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면 사랑이 아닌 다른 관계에서도 성공하더군요. 상처받더라도 끝장내지 말고 정실홍실의 끈을 놓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학됐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